예. 방금 인터넷 보니까 어디 SBS인가 무슨 프로 하는데 아마 그 아들내미가 40이 넘도록 장가 안 가니까 무슨 다시 쓰는 육아일기 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김건모가 나왔는데 김건모가 애가 40이 넘었을 것 같은데 그죠? 넘었죠? 걔가 장가 안 가니까 뭐 걔는 엄마가 아니 그래서 저 잠깐 내용을 보니까 그래서 이따 혹시라도 저 밥 먹고 나서 점심 때 밥 먹고 나서 한번 아니 왜냐면 제가 그 옛날 생각이 제가 40이 됐도록 장가 가니까 우리 부모가 얼마나 나를 그 생각하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 그 어머니 생각이 나왔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나중에 얘기하신다. 그래서 제가 결혼 안 할 것 같아서 나중에 그 혹시라도 절에 갈 것 같아서 절에 가려면 그냥 절에서 그냥 받아주지 않을 것 같아서 돈 좀 마련해 놨다고. 그 얘기까지 하고 그래갖고. 아니, 그쵸. 부모가 걱정되지. 40이 가까이 40된 남자놈이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니까 얼마나 불쌍하게 생각했어요, 부모가. 쟤는 결혼 못하려 해가 보다. 별 생각 다 했을 텐데. 아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그런다고 만약에 뭐 어떤 후배들이 와갖고 결혼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뭐 자신있게 꼭 해라니 뭐, 거기가 천국이니, 그렇게까지 결혼하고 싶진 않아요. 전 본인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는 일이지, 그걸 꼭 그렇게. 네, 그러고 싶진 않아요.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자, 62페이지에 뭐예요? 등기절차 총론 나오죠? 자, 1번을 별표합니다. 별표해 두시고, 뭐라 그랬어요, 이거? 옳은 거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1번에 뭐예요? 매매계약을 체결했죠? 매매계약입니다. 그래서 매매계약 동그라미, 매매계약이죠? 네, 매매계약은 절대 매매계약일이 아니라 그랬어요. 매매계약은 뭐라고? 잔금 지급일부터 60일입니다. 매매는 잔금 지급일, 매매 잔금 지급일입니다. 그래서 1번은 그렇게 틀린 거예요. 근데 이제 동그라미 2번 뭐예요? 그 증여입니다. 증여 동그라미. 증여 나오죠? 증여는 언제? 자, 증여 효력이 발생한 날 출치돼. 증여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며칠? 60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뭐예요? 몇 번이 맞는 거니까 2번이 맞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항상 답은 어디서 찾으라고? 이전 등기에서 찾습니다. 매매 아니면 뭐라고? 증여에서 찾는다라고. 일단 그걸 찾아봐서 그게 답이 없으면 뭐예요? 재수없는 해구나 생각하고 이제 보존 등기 가고 그렇지 않으면 보존 등기보다는 어디서 답이라고? 이전 등기에서 답이니까 그 생각 해라는 게. 자, 그럼 여기 동그라미 3번은 절대 뭐예요? 건물 신축했죠? 건물 신축했으면 이 보존 등기 있대. 거기 자, 중간검사일 나오고 보존 등기 나오죠? 보존 등기 동그라미. 보존 등기는 절대 준공검사일부터 60일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자, 만약에 뭐예요? 보존 등기를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계약 맺은 날부터 60일까지 하고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건물 짓다 남하고 계약 맺으면 뭐예요? 보존 등기 할 수 있을 때부터 며칠이라고? 60일이다. 그 다음에 4번하고 5번은 뭐예요? 건물의 대지 지번이 바뀌죠? 건물의 대지 지번이 바뀌거나 그 5번에 뭐예요? 지목 변경이 바뀌고 건물의 대지 지번은 건물 등기부죠. 동그라미 5번에 토지의 지목 변경 바뀌면 뭐예요? 토지 등기부 표제부죠? 표제부에 대해서는 몇 개월의 아까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자, 1개월의 의무가 있다 그랬죠? 자, 62페이지입니다. 62페이지. 문제지 62페이지. 자, 그래서 4번하고 5번은 뭐예요? 며칠이 아니고 60일이 아니고 며칠이라고? 1개월입니다. 1개월. 1개월의 의무가 있다. 1개월.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문에 나올 때 이 표제부에 뭐예요? 표제부에는 토지등기부 표제부에는 충청남도 서천군 뭐예요? 장옥산이 자, 100이고 답이고 면적이 500 나오죠? 그러면 일반으로 하게 되면 여기 답이라고 하는 지목 변경, 토지의 지목 변경 나오면 뭐예요? 자, 이 지목이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에요. 꼭 시험 문제 나올 때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고 나오지 않고 뭐라고 나올 수 있다고? 토지의 지목 변경. 토지를 만약에 분할하거나 합병하면 뭐가 바뀌게 돼요? 면적이 바뀌겠죠? 뭐 토지의 분할 합병 나오게 되면 이게 뭐예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라죠. 건물 등기부상에 뭐예요? 건물 등기부상의 표제부에 1번에서 여기 표제부에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동 뭐예요? 100번지 하면 이게 대지지번이라는 얘기, 대지지번. 그죠? 어디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니까 항상 이 100이라고 하는 건 건물이 깔고 앉은 뭐예요? 대지지번이다. 그 대지지번이 바뀌거나 근데 건물이 뭐예요? 시멘트 벽돌에서 철근위로 바꾸면 건물의 구조가 바뀌죠? 그 뭐라고 됐으면 자, 건물의 대지지번이 바뀌었다. 아니 뭐예요? 건물의 구조가 바뀌었다. 어딜 고치는 거니까 부동산 표제부를 고치는 거니까 다 뭐라고? 부동산 표시 변경이고 부동산 표시 변경은 몇 개월의 의무가 있다? 1개월의 의무가 있다. 60일 아니다.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뭐예요? 갑은 을토지, 을에게 갑의 소유의 X토지를 부담 없이 뭐 했다? 증여했던 거라며. 뭐 했다고? 증여했다죠.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뭐예요? 소유권 이전 신청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신청 의무얘기입니다. 틀린 거랬죠? 자, 그러면 일단 거기 1번에 뭐예요? 갑과 을은 증여계약 줄주세요. 증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증여계약 효력이 발생한 날이죠? 며칠이라고? 60일이다. 그건 뭐예요? 맞는 얘기다. 이거. 맞죠? 그 다음에 2번에 뭐예요? 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기간 내에 X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과태료만 부과되지 뭐하지 않다는 얘기고, 원인된 계약은 효력을 잃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예요?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죠? 자, 뭐라고 표현한다고? 사법상의 효력까지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 자, 동그라미 3번. 자, 갑의 X부동산에 대한 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하지 않고, 보존등기 할 수 있는데 안 했다는 얘기죠? 할 수 있는데 안 하고 나서 뭐 했으면, 증여계약을 맺었으면 그 계약 맺은 날부터 며칠까지? 60일까지 뭐예요? 보존등기 하는 거죠? 그게 기산이다. 그 기산이란 말에 너무 뭐예요? 안타까워하지 마시고, 긴장하지 말고, 그냥 뭐예요? 계약 날부터 며칠이라고? 60일이다. 그부터다. 이제 그게 기산. 그 다음에 그 4번에 X부동산에 대한 이전등기를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고, 을이 뭐예요? 병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 청구권을 양도했다. 동그라미. 청구권을 양도했죠? 그 청구권을 양도했다는 것은 뭐예요? 중간을 뭐 했다는 얘기예요? 뺐다는 얘기죠? 그게 중간에 했던 게요. 자, 왜? 그 등기를 이전한 게 아니라 뭐라고? 청구권을 양도했으니까. 그러면, 자, 거기 그렇게 써있죠? 양도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아닌 한은 중간 생략등기는 뭐 하다는 얘기고, 유효한 걸로 보겠다. 이제 그런 얘기죠. 지금. 이해했죠? 자, 근데 5번에 이제 뭐가 나왔어요, 이거? 매도니까 동그라미. 매도는 뭐예요, 그러니까? 매도가 매매란 얘기죠? 매도가 꼭 매매라고 쓰지 않고 뭐라고 나와도, 매도라고 나와도 뭐, 그 매매죠? 그 매매 계약을 체결했으면 그 계약으로 정한 이행기가 기산이래요? 잔금 지급이래요? 잔금 지급이겠지. 그죠? 그래서 항상 답으로 나오는 거 보게 되면 이런 의무기간 나오면 답으로 나오는 거 보면 뭐라고? 증여 아니면 뭐라고? 매매가 답이다. 이렇게 항상 생각하라는 거죠. 그죠? 그 얘기죠. 그래서 그 뭐하고? 증여하고 매매가 답으로 안 나오면 아까 어디 그 보존등기 있죠? 이게 3번처럼 보존 이런 게 답으로 나오니까 먼저 뭐부터 보자는 얘기예요. 증여하고 매매부터 보자. 넘기세요. 자, 다른 거 같은 얘기니까 넘기시고. 자, 몇 번에 66페이지에 자, 5번 뭐예요? 촉탁등기 나오죠? 촉탁등기. 촉탁등기는 뭐 그렇게 촉탁등기 중요하진 않아요. 한번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자, 올바르지 못한 설명만 모두 그런 거 있죠? 올바르지 못한 것만. 그래서 거기 보면 기업은 관공소가 등기를 뭐 할 때 촉할 때는 본인이나 대리는 뭐예요? 출석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 이거. 우편도 가능하다 쓰있죠? 근데 이제 거기 보세요. 자, 국가지방자치 나오죠? 국가지방자치가 뭐예요? 계약을 했는데 국가지방자치는 검인 받아야 안 받아요 이거? 안 받습니다. 국가지방자치 뭐예요? 계약에 의한 이전등기 검인 받을 필요는 없다. 왜? 검인을 받는 취지는 뭐예요? 중간생략등기 조세포탈이라든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국가지방자치가 그럴 리가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디귿번 그래서 일단 뭐예요? 설명지 옳지 못한 걸 모두 그러니까 기억은 빼야 되고 뭐는 들어가야 돼 이거? 니은 들어갑니다. 니은 들어가야 되니까 3번 아니면 뭐라고? 5번입니다. 그래서 디귿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보면 관공소가 등기 축탁을 하는 경우에는 관공소가 등기 축탁하는 경우를 써있죠? 자, 그거 줄쳐보세요. 관공소가 등기 축탁하는 경우에는 등기 기록과 대장의 뭐예요?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더라도 그건 뭐예요? 예외적으로 뭐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각하지 않겠다. 촉탁을 뭐 한다는 얘기 이거 수리해야 된다. 왜? 관공소가 어디에 이거 만약에 뭐예요? 자, 이 토지가 뭐예요? 지금 답이죠? 답이다는 얘기. 답이. 이 갑구가 있고 뭐예요? 을구가 있을 때 토지가 있고 자, 누가 소유권자가 뭐예요? 소유권자 갑이란 사람이 1번 소유권 무전등기 갑. 그죠? 갑. 그러면 자, 이 땅이 답인데 뭐 대장상 소유권자가 갑이고 이 답이라고 하는 땅에서 집 졌죠? 집 졌으면 땅이 뭐예요? 이거 지금 답이고 자, 여기는 뭐예요?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답이었는데 여기다 집 졌으니까 이거 뭐로 바꿔야 돼? 이거 대로 바꿨죠? 대로 바꿨죠 지금.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갑이라는 사람이 논에다 뭘 진 거 이거 집 졌죠? 그럼 소관청이 뭐 하라는 게 우리 대로 바뀌었으니까 니네 뭐라고 이거 이 답을 대로 고치라는 얘기 촉탁하는 거죠? 그럼 뭐하고 이 등기부에 표시하고 뭐예요? 대장의 표시가 뭐하지 않더라도 서로 불시하더라도 뭐예요? 촉탁 등기 해오면 뭐하라는 게 이거
그건 받아달라 아니죠. 그건 왜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자 등기부하고 뭐예요? 대장의 토지 표시가 일치하지 않을 때 일반적으로 뭐예요? 자 이것을 일치시키지 않고 다른 등기 신청하면 등기를 뭐예요? 자 개인이 신청할 때는 뭐하지만 각하지만 누가 이 소관청의 국가기관이 뭐예요? 국가기관이 뭐해 오는 등기는 촉탁해 오는 등기를 뭐하라는 게 이거 받아줘라. 당연히 고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두시고 거기 촉탁을 뭐 한다는 게 수리한다 그랬죠?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거만 그랬으니까 뭐는 디귿은 올바르지 못한 게 맞는 얘기죠? 답이 몇 번이라는 얘기 이거 3번이단죠. 그 다음에 거기 네 1번에 매각이나 공매처분 등의 원인으로 강공소가 소유권이 있는 길 뭐 할 때는 촉탁할 때는 자 누구예요?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 제공할 필요가 없다 맞는 얘기다 그죠? 자 왜니까 권리자를 위해서 촉탁하는 거니까 의무자 필요 없다. 그 다음에 그 미연본 관공소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해서 그 등기를 뭐 할 때는 촉탁할 때는 자 등기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 필정을 관공소는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 없다 그랬죠? 제공한다는 틀리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미음 두 가지만 뭐에 틀린 것이고 자 관공소가 의무자일 때는 의무자니까 관공서 의무자니까 인가하면 내 안 내 이거 안 내죠? 이따 다시 보자. 그 다음에 자 7번 문제는 뭐예요? 다음 중 촉탁에 대한 등기 이해가 아닌 거 써있죠? 촉탁에 대한 이해가 아닌 거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일단 경락 매각이란 경락 나오죠? 공매 경매하는 거네. 경매니까 뭐가 관련된 거 이거 법원의 촉탁이고 소유권에 대한 처분 제한도 촉탁 등기하죠? 그 다음에 관공소가 사업 시행자인 경우 관공소는 뭐예요? 촉탁 등기하죠? 왜 수용은 단독으로 권리자만이 뭐예요? 단독 아니면 촉탁이니까. 근데 임차권의 등기명 촉탁이죠? 근데 가처분 명령, 가등기 가처분 명령. 자 다시 봅니다. 우리가 자 무슨 단어가 보이면 가처분이란 단어가 보이면 이 가처분 신청할 때 뭐 이건 뭐예요? 이거 할 때 우리가 가처분 신청이란 말하고 가처분 등기에 대한 가처분. 자 그럼 가처분 등기 신청이다. 자 이 말하고 이 말은 틀린 거죠? 이 밑에 이거 뭐가 들어가 있어 이거 등기란 말이 들어갔죠? 이거는 어떠 하는 거예요? 어떠 한다고? 법원에 합니다. 어디 하는 거라고? 법원 가서 합니다. 법원, 지방부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주는 그 의정부 지방법원의 파주지청이죠. 파주지원이죠. 파주지원 가서 합니다. 지금. 그러면 가처분 등 신청은 이거 어디다 하는 거예요? 이런 등기는 없습니다. 요거는 이 법원에서 요 등기서로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촉탁 등기, 촉탁. 뭐라고 얘기한다고? 촉탁 등기. 그래서 항상 가처분 등기는 촉탁이에요. 뭐라고? 가처분 등기 촉탁. 어디서 온다고? 법원에서 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촉탁. 가처분 등기. 그러니까 가처분 신청은 법원 가서 하고 이거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니고 이건 민사소송법에서 하는 거고 항상 뭐예요? 가처분, 가압류나 가처분 등기는 뭐라고? 촉탁 등기. 신청하는 거 절대 없어요. 항상 뭐 하는 거라고? 촉탁입니다. 근데 가처분 등기가 아니라 가처분 이제 뭐가 나와 이거? 명령이 나옵니다. 명령. 그 앞에 이제 가등기가 붙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 나오면 이 가처분 뒤에 뭐가 붙었어요? 명령. 가처분 뒤에 등기가 붙으면 이거 뭐라고? 촉탁. 가처분 뒤에 명령 붙으면 이건 뭐예요? 단독. 이거 외웁니다. 이거 중요해요. 가처분 뒤에 명령 붙으면 뭐라고? 이거 단독. 그래서 가가처명단이고 단독이고 가처분 등기는 뭐라고? 촉탁 등기고. 자, 그래서 여기 4번에 뭐예요? 4번에 가처분 뒤에 뭐가 나오니까 명령 나오죠? 명령. 가가처명단. 이것은 뭐예요? 단독 신청.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촉탁이 아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다음은 직권 등기가 아닌 거랬죠? 그래서 1번 등기관의 착오로 잘못돼서 자, 착오로 잘못 썼으면 자, 등기관이 직고로 경정등기하고. 자, 그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처분금지 가처분 촉탁했으면 등기관이 직권보존등기 한다 그랬죠? 직권보존등기 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직권보존등기. 그 네 가지가 뭐예요? 가처분 하나, 또 가압류 있고 또 뭐 있어요? 네 가지. 가압류, 가처분. 그다음에 뭐예요? 경매 있고 또 주택임차권에 등기면 그 표정을 조금만 밝게 합니다. 표정을 조금 밝게 하시고. 자, 4개 따라하면 다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에 등기명령,
그 네 가지 촉탁이 있으면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 보존 등기합니다. 직권. 자, 저는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예요? 계속 하다 보면 그 머리도 양심 있지. 계속 언젠가 생각이 나겠지. 그 일념으로 합니다. 일념으로. 그래서 미등기 부동산에 뭐예요? 처분금지 가처분,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이런 촉탁이 있게 되면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 보존 등기한다. 근데 3번 부동산의 전부 동그라미. 부동산의 전부가 뭐였어요? 멸실했죠? 전부 멸실할 때 멸실 등기는 뭐예요? 단독 신청이라 했죠? 전부 멸실 등기 단독 신청. 그다음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중간처분 등기 말소, 직권 말소고. 대직권 뜻이라는 것은 토지 등기부 사항란에 등기관이 뭐한다? 직권. 대직권 등기는 신청받아서 하고 대직권 뜻 등기는 뭐라고? 직권이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그 68페이지에 자 10번 뭐예요? 별표 두시고 직권 등기가 아닌 것은 묵건거렸습니다. 자 10번 별표 두시고 직권하는 등기가 아닌 거 묵건거렸죠? 그래서 여기 기억에 뭐라고?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서 이전 등기할 때는 그 가처분 등기, 말소 등기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자 이거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라고? 누가 갑과 을이 뭐예요?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뭐 했어요? 갑과 을이란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매매가 민법 몇 조? 110조 사기강박이었다. 소유권은 이루어지고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자 2번 이전등기 을로 이루어졌을 때 자 여기 110조는 단서조항에 뭐가 있다? 선의 제3자 이렇게 선의 제3자의 뭐예요? 3자한테 대항하지 못한다. 그게 선의 3자 무슨 규정이다 이게요? 보규정이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사기강박에 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은 뭐예요? 소유권을 뭐하니까? 취득하니까 발빠르게 을이 병한테 팔기 전에 자 누가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고? 말세달라고 소송하면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다. 그럼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은 어디로 이제 등기소로 올 때 무슨 등기로 온다? 촉탁 등기로 와서 여기 뭐가 이제 써있다는 게 가처분이 써있다니 가처분. 그러면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뭐 임시 가짜니까 임시가니까. 다음에 뭐예요? 진짜 압류가 아니라 가압류듯이 진짜 처분금지가 아니라 뭐라고? 가짜다 가짜. 소송 중이란 임시로 한 거 소송 중에. 그러면 자 가처분이 있다 하더라도 을이란 사람이 뭐예요? 누구한테? 병한테 소유권을 처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뭐예요? 이 병은 항상 등기를 마친 순간부터 이 을이 승소하도록 뭐예요? 거의 새벽기도 100일기도를 꼭 드린다는 거죠. 그럼 등기관의 입장에서 보면 이거 누가 승소할지 몰라. 얘가 승소하면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니까 아무리 가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등기 안 받는다 말도 안 되지. 그래서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뭐 이후에도 가처분 이후에 가압류 이후에도 가등기 이후에도 뭐예요? 마음대로 부동산을 뭐 할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이 사람은 이제 뭐예요? 가처분을 갑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뭐 이걸 안 했을 때 얘가 선이니까 얘가 뭐예요? 선의 3자로 추정받으니까 얘가 선의가 아니라 악이다. 입증하지 못해. 쉽지 않아요. 항상 가처분 등기 하는 이유는 이 가처분을 본 사람 이 사람 뭐예요? 악이라는 얘기. 알고 두 사람이 뭐 하는다는 걸 알고 산 거야 지금. 소송하고 있다는 걸 알고 산 거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러면 이 원고라는 사람은 이 원고는 원고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등기법에서 잘 안 써요. 왜? 이 원고라는 표는 민사소송법에서 쓰는 말이지 등기법에는 안 쓰니까 등기법에서 뭐라 쓰냐면 얘가 법원에서 신청했으니까 이 갑을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하냐면 얘가 가처분권자다. 무슨 권자라고? 가처분권자다는 게 이 갑이 신청을 누가 했다고? 갑이 했으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표현한다는 게 가처분권자예요. 그 가처분권자가 승소하면 이제 소송이 끝났죠? 이제 소송이 끝났으니까 이게 이제 가가 아니라는 게 이게 왜 뭐가 끝났으니까 소송이 끝났으니까 이제 진짜 처분금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원고가 승소했으니까 진짜 처분금지니까 이게 뭐예요? 처분금지해 놨는데 등기된 거죠? 소송이 끝났으니까 이게 이제 실효가 돼버렸다는 게 효력이 없어졌어요. 한마디로 쓰레기 됐다는 게 쓰레기 필요 없어졌다는 게. 그러니까 누가 원고 갑이 뭐예요? 단독으로 승소해서 두 개 이거 말세달라고 신청하고 가처분이 뭐예요? 이모 뭐에 말세달라고 해요? 이전 등기 말세달라고. 왜? 효력이 없어졌으니까. 자 신청한다는 얘기예요. 떨거지 제거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처분 등기 남아있으면 안 되겠죠 이거. 이걸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 직권 말소. 그래서 거기 기억에 가처분권자의 뭐에 의해서 승소 판결에서 가처분권자가 원고겠죠? 갑의 승소 판결에서 뭐 할 때 말소 등기하거나 이전 등기할 때 그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고 이거 직권 말소한다. 직권 말소. 근데 그 기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니은이 중요하다. 니은이 뭐라 그랬어요? 가처분권자의 승소 판결에 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 그 줄 쳐보세요. 뭐라고?
가처분 이후에 경례된 뭐예요? 제3자 명의 이전 등기 말소 나오죠? 그 얘기에 지금 가처분 등기 이후에 거기는 이제 자 여기 문제에서는 이전 등기가 아니라 뭐 했어 이거 말소 등기가 아니라 이전 등기죠?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갑과 을이 뭐 했는데 매매 계약을 맺었는데 매매 맺었죠? 근데 얘가 뭐라고 얘가 등기를 안 해줘. 자 그러면 현재 등기부상에 누가 소유권자 갑이었죠? 누가 지금 지금 뭐예요? 자 누가 이 갑이 등기 안 해주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뭘 이행하라고 소유권 등기를 이행하라 뭐예요? 이행하라고 이제 자 판결을 소송하라죠? 소송한다는 얘가 등기 안 해주니까 뭘 이행하라고? 이전 등기 이행하라고 소송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혹시 이름이 뭐예요? 딴 놈한테 돈 더 받고 팔지 모르니까 왜? 계약 맺고 등기 안 했으니까 안 했으니까 나한테 뭐예요? 그 사는 놈이 나한테 뭐 손해배상까지 다 물고 사겠다 하면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소송하면서 여기다 뭐가 들어간다는 게 처분금지 가처분이 들어간다. 가처분 들어가죠? 그 가처분이 됐는데도 뭐예요? 누가 이 병이라는 놈이 만약에 샀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소송에서 승소해서 승소하죠? 승소한 다음에 뭐하기 이제 소유권 있는 데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고 판결 받죠? 그 판결 받았으면 뭐하고 이거 이 가처분이 이 등기를 뭐 해버리고 일단 4번 뭐예요? 4번 3번 소유권 있는 등기를 뭐 해버리고 말소해버리고 자기 앞으로 5번 뭐라고 이거 소유권 있는 등기 한다는 거죠. 무슨 판결을 받든 이전 등기를 이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든 이전 등기를 말소하라고 승소 판결을 받든 누가 가처분을 신청한 사람은 누구니까 이 지금 을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 이 이전 등기를 뭐하고 말소하고 이 두 개를 뭐하고 가처분 이외에 등기 말소하고 이거 말소하고 그 다음에 이전 등기 두 개를 다 단독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남아있는 가처분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하겠다는 얘기 이거 직권 말소하겠다 그런 얘기 직권 말소. 그래서 하여튼 가처분 이후에 공통점 뭐예요? 공통점 뭐라고?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 말소 있죠? 가처분 등기 이후에 권리 말소는 뭐라고? 이거 단독이다 단독. 단독이다. 자 단독 신청 말소다. 그래서 거기 니은은 뭐예요? 직권이 아니라 뭐라고? 단독. 그 다음에 뭐예요? 뒷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에서 중간처분 등기가 직권 발생된 후 그 본등기가 말소될 때는 뭐예요? 중간처분 등기는 살려야 되겠죠? 그 살리는 건 뭐예요? 직권을 말소했으니까 살리게 돼도 누가 살리라는 얘기예요? 등기가 직권 살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일본의 관할지방법원의 등기에 관할지방법원에서 등기관의 처분에 뭐가 있으면 이의가 있다고 인정하죠? 법원이죠 법원. 법원에서 니네들이 뭐예요? 니네들이 뭐가 자 이의가 없다고 보내왔는데 우리가 판단해 볼 때 뭐가 있으니까 이의가 있으니까 뭐 등기 받아주라 이게 명령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다시 뒤에서 문제 풀 때 보겠습니다. 자 이 지금 니을은 뭐라고? 직권이 아니라 뭐라고? 명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비읍은 대지권 뜻등기 나오죠? 어디에? 대지권 등기는 신청. 대지권 뜻등기는 뭐예요? 그 갑구나 을군의 등기관이 뭐하고 이거? 직권으로 하고 직권으로. 그 다음에 비번 말소 등기할 경우에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등기 등기 있죠? 그래서 만약에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어디에?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이런 식으로 이전 등기를 뭐 할 때 말소할 때 어디 을구에 1번 뭐가 있다면 저당권이 만약에 설정되어 있다면 자 이 저당권자 제3자의 동의서가 있으면 이 등기를 뭐 하겠다? 직권 말소하겠다. 또는 승낙서 안 주면 당연히 뭐예요 이거? 이것은 뭐예요? 신청 판결 받고 말소해야 되겠죠? 승낙서 주면 이 등기는 뭐라고? 직권 말소. 승낙서 안 주면 뭐예요? 자 판결로 뭐예요? 단독 신청 말소. 그래서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자 니은과 니을 몇 번이 답이라고? 2번이 답이다. 자 11번 뭐예요? 문제가 뭐예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직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미등기 부동산에 미등기 직권 보존 등기죠? 직권 보존 등기. 자, 몇 개냐 물어봤죠? 미등기, 직권보존 등기 몇 개? 몇 개? 네 개. 아까 네 개라 했잖아.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몇 개라고? 네 개라고. 얼마 안 지났어요. 얼마 안 지났으니까. 몇 개라고? 네 개. 항상 네 개가 답이야. 왜? 오지선당이니까. 그죠? 네 개 답이라는. 일단 뭐야죠? 알고 모르든 간에 무슨 찍기나 하자는 거예요. 몇 개라고? 네 개라고. 그 네 개 뭐에 따라비서 가압류, 경매. 자, 그 다음에 가처분. 다시 가압류, 가처분, 경매, 주택입자권의 등기명령. 몇 개? 네. 거기 가등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죠. 지금 네 개니까. 그 같은 가시형제 중에 뭐는 빠져야 돼 이거. 가등기 빠진다니까. 그 답으로 잘 등장하는 게 그 가등기야. 가등기는 들어가면 안 돼요. 가압류 가처분 해당하지. 그래서 자, 첫 번째 가처분,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처분금지 가처분.
자, 그 다음에 가등기 가처분에 대한 촉탁, 그 가등기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이거. 이거 안 된다, 그거 빼야 된다는 얘기예요. 경매에 예고등기 자, 필요 없고. 자, 예고등기 자체는 지금 없어졌으니까. 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 있죠? 그래서 여기서 몇 개 빼고 6가지 중에 뭐예요? 2개 빼고 몇 가지만? 4가지만 답이다, 4가지만. 4가지다.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니까. 가압류 가처분만 가능해요. 가압류 가처분만. 그러니까 우리 공부하면서 배우는 게 가짜들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뭐하고? 가압류, 가처분 뭐예요? 가등기 3가지죠? 그 이 3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임시증거라는 게 임시적인 거. 그러니까 공통점은 그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이 있지만 그 이후에 뭐예요? 등기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공통점이죠? 근데 절대 그 미등기 부동산의 뭐예요? 보존등기 촉탁은 처분제한은 가등기는 처분제한 등기가 아니에요. 여긴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자. 넘기세요. 자, 그 다음에 신청이행과 신청 적격 그런데 14번만 이제 별표하고 옵니다. 14번 별표해 두시고. 뭐라 써 있어요? 틀린 거 써 있죠? 틀린 거 써 있습니다. 그러면 자, 1번에 병의 채무담보를 위해서 갑과 을이 근저당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 근저당 계약을 체결한 건 당사자는 누구하고 누구예요, 이거? 갑하고 을이 당사자예요. 그럼 병은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 당사자가 아니니까. 계약 맺은 당사자가 아니니까 뭐예요? 적격이 있다, 없다? 당연히 없죠. 근데 2번, 자, 17세의 갑에, 17세, 동그라미 17세. 얘 17살 먹은 애가 그 주변에 죽었다는 말이 있어, 없어요? 없죠? 그건 가능한 거야, 걔. 그러니까 17세에 살았다, 갖지 않는다가 아니라 뭐예요? 있다. 뭐가 있다고? 적격이 있다니. 그죠? 그게 가장 뭐예요? 자, 고민하지 말고 죽었느냐, 살았느냐 보자는 거죠. 그러면 성년후견 갑이 피성년후견 을을 대리해서 뭐예요? 신청할 수 있죠? 자, 피성년 후견이도 모두 살아있어요, 다. 살아있으니까 뭐예요? 된다. 자, 지방자치단체 능력 있죠? 자, 근데 5번에 뭐예요? 5번에 갑으로부터 적법하게 신청을 위임받은 물이 피한정 후견인지 어떤 죽어서 살아있어요. 살아있어요. 살아있으면 다 되는 거예요. 다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기준이 뭐라고? 죽어있느냐? 살았느냐? 일단 그게 기준이에요. 기준이니까 그렇게 보자. 자, 넘기시면. 자, 몇 번에? 72페이지에 몇 번 문제? 16번 문제.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자 써 있죠? 요런 문제가 법무사 문제에 나왔어요.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북한 주민이라니까. 살아있잖아. 저 절대 두만강이나 압록강 놀 때 죽지 않았어요. 안 죽고 뭐예요?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다 뭐가 된다고? 그 명의로 뭐예요? 신청 적격이 있다. 그런 게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17번은 별표 듭니다. 17번은 별표 두시고 내용을 보자죠. 자, 등기 신청 뭐라고? 적격에 관한 얘기다. 옳은 거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아파트 입주자 대표의 명의로. 이게 비법인이에요. 그 비법인 명의로 동그라미 명의로. 자,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비법이니까 그 명의로 누가 대표자와 관리자는 뭐예요? 등기를 할 수 있다. 그죠? 이 대표자와 관리자는 뭐예요? 단지 뭐만 한다는 게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비법인 대표자 관리자가 뭐예요? 비법인 명의로 대표자 관리자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고? 있다. 자, 근데 국립대학교는 학교 명의 동그라미. 뭐라고? 학교 명의 나오죠? 학교 명의는 뭐예요? 등기할 수 없고, 사립학교도 학교 명의 동그라미. 학교 명의는 등기할 수 없다. 있다 나오면 틀리죠? 무조건 학교 명의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뭐예요? 특별법 동그라미. 특별법 나왔고, 그 다음에 농협동 조합 동그라미. 특별법의 농협동 조합은 뭐예요? 그건 법인체죠? 절대 법인체니까 조합원 합의로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조합 명의로 직접 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4번 동명의 법인 아닌 사단. 자, 동민이 법인 아닌 사단 동그라미. 법인 아닌 사단 구성했죠? 자, 그 명칭을 뭐예요? 행정구역인 동명의. 자, 줄쳐보세요. 행정구역인 동명이 나왔죠? 그러면 법인 아닌 사단이 뭐예요? 법인 아닌 사단이 친목회로서 행정구역의 동명의를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그 동민의 대표가 동명의로 뭐예요? 등기 신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제는 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행정구역 명칭이 아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5번을 보시면, 자, 거기 요 5번이 이게 법무사 문제에 나왔던 얘기인데 지금 그것 때문에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4번 때문에 보자고 한 거니까 5번은 참고로 보자. 줄만 쳐보자. 뭐라 되어 있냐면 빵빵계 명의의 등기 신청의 경우 같은 계획 규약에 의해서 자, 거기 줄 치세요. 그 실체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성격을 갖출 때는 뭐예요? 등기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각 개원의 개성이 개별적으로 뚜렷해서 계획 운영에 반영되게끔 되어 있고
자, 개은의 지위가 상속되는 거 규정되는 등. 자, 줄치세요. 단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때 있죠? 그럼 무슨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뭐예요? 자, 그 사단, 법인 아닌 사단으로 성격을 갖출 때는 가능하지만 뭐라고 나오면 이거 단체로서 뭐예요? 성격을 갖는다고 볼 수 없을 때 이렇게 나오면 된다는 얘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문제가 나오더라도 안 틀릴 것 같죠? 비법인 사단으로 실체를 갖추면 당연히 뭐예요? 비법인이 인정할 것이고 단체로 같이 않으면 뭐 인정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되니까 이거 판례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 아마 민법에 이거 판례 배웁니까 안 배웁니까? 이 판례 배워요? 민법에서? 하여튼 그 안 배워도 좋아요. 뭐라 나오면 비법인 단체로 성격을 갖췄으면 인정하고 갖추지 않았으면 뭐 인정하지 않고 이렇게 이해해 주세요. 자, 나올 것 같다고 안 나올 것 같다고? 안 나와. 이거 법무사 문제 나왔던 거라. 안 나니까 고민하지 말고 몇 번까지만 보자. 1번부터 4번까지만 좀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답은 뭐라고 이거? 5번이 뭐예요? 5번이 옳지 않죠. 자, 그 다음에 18번 신청에 관한 사항 중에 틀린 거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1번 법인 아닌 사단 동그라미. 법인 아닌 사단 동그라미. 그 다음에 자, 부동산 등기하면서 그 사단 명의로 동그라미. 누구 명의로? 그 사단 명의로 있다는 얘기죠. 그죠? 법인 아닌 사단자들은 그 사단 명의로 있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민법상 조합 동그라미. 민법상 조합은 뭐예요? 조합이죠? 조합 명의로 뭐예요? 없고 없고예요. 자, 그러니까 민법상 조합은 의무자로 한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할 수도 없고 채무자로 표시한 근저당 할 수도 없고 민법상 조합은 뭐예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 아니에요. 다 없다.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갑을간의 매매를 등기 전에 매순이 뭐했다? 사망했다. 갑을간의 매매를 등기 전에 자, 등기 전 동그라미. 등기하기 전에 뭐예요? 매순이 을이 사망했죠? 그래서 을의 상속인 병은 갑과 뭐예요? 공동 동그라미. 갑과 공동으로 병 명의를 연등할 수 있다. 맞는 얘기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누구하고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뭐 했으면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하면 자, 이런 식으로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 매매 계약을 만약에 체결했을 때 시험 문제 나오면 자, 어느 해는 갑을 죽입니다. 어느 해는 누구 이거? 을을 죽인다. 아니죠? 그럼 갑이 죽건 을이 죽건 뭐예요? 둘 중에 누가 하나 죽으면 이 사람이 사망했으면 뭐예요? 병이라고 하는 자식과 누가 을이 공동을 하는 거예요. 이게 포괄승계인의 상속인의 등기 신청입니다. 그럼 만약에 을이 사망했으면 누가 정하고 갑하고 등기하면 되겠죠? 그 얘기에 지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상속인의 등기 신청 많은 얘기도 아니죠. 그 다음에 4번에 뭐예요? 갑을병 정 매매를 이뤘으나 등기명인 갑의 경우 최종 매수인 정은 을과 병을 순차로 대의해서 갑에서 을 앞으로 을에서 뭐예요? 병 앞으로 병에서 누가 앞으로? 정 앞으로 뭐예요? 등기할 수 있다. 대의 신청이 가능하다. 그 다음 5번에 외국인도 법령이나 조약에 의한 제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뭐예요? 자기 명의로 등기할 수 있고 명의 될 수 있다. 외국인도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면 다 뭐예요? 다 가능하다. 그렇게 보자는 거죠. 자,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19번은 뭐예요? AC 나오죠? AC. 욕한 거 아닙니다. AC. 자, 국가지방자치 A씨입니다. 지방자치. A씨가 뭐예요? B종중, 비범이죠? 비범인한테 토지를 뭐 했어요, 이거? 처분했다. 잘못된 거 있죠? 자, 1번 뭐예요? 국가지방자치는 자, 인감령 나오죠? 동그라미. 등기의무자의 인감령. 그 다음에 뭐예요? 등기필 정보 있죠? 자, 의무자 동그라미. 인감령 등기필 정보. 동그라미 쳐놓고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왜 안 내냐면 국가지방자치센터 내지 않는다. 자, 2번 거민 동그라미. 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에서 한번 빵빵 종중에 기속하는 부동산은 그 구성원의 총에 속하나 비법인 사단이 뭐예요? 빵빵 종중명의로 종중명의죠 동그라미. 종중명의로 등기하며 현행법상 뭐예요? 총유등기라는 것은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거기 4번의 빵빵 종중의 대표자는 종중명의 동그라미. 종중명의로 등기해야 되죠? 이때 대표자가 아닌 종중이 등기 권리자 된다. 대표자 권리자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종중명의로 종중이 의무자 권리자가 된다. 그 다음에 그 5번에 빵빵 종중 대표자는 등기 신청하면서 대표자에 증명하는 서면, 그죠? 서면. 그래서 등기 뭐 가로 쓸 필요 없고. 그 서면 대표자의 뭐예요? 주민등록등본, 사원청의 결의서. 그 다음에 일정한 성인이 뭐예요? 인감령을 뭐예요? 첨부한다 써 있죠? 자, 그러면 거기 자, 자, 이 지금 뭐예요? 거기 A씨가 뭐예요? A씨가 지금 A씨가 B종중한테 토지를 처분했다 그랬죠? 지금 모르면 A씨가 의무자죠? 누가? B종중이 뭐예요? 권리자죠? 그죠?
그러면 거기 5번에서 보면 그 사원청의 계류서하고 사원청의 계류서 있죠? 그 다음에 일정한 성인 2명의 뭐예요? 인감요용 있죠? 이런 것은 누가 의무자가 내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뭐예요? 거기 A씨가 뭐예요? 의무자고 종중은 뭐니까? 권리자니까. 권리자가 내는 게 아니라니까요. 권리자가. 무슨 말 이해하죠? 그러니까 그 5번이 왜 틀렸냐면 자, 사원청의 계류서라든가 그 사원청의 부동산 총유재산 처분할 때 그 일정한 성인 2명의 인감요용은 자, 그거 추천을 주고 누가 내는 거라고? 의무자일 때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누굴 때 낸다고? 의무자일 때 낸다. 무슨 말 이해하죠? 그렇게 보시고.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법무사 시험 문제 그 한 6년 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있다라고 보시고 항상 기본적으로 이 사원청의 계류서라든가 자, 소원청의 계류서는 누가 할 때 낸다고? 권리자 할 때 내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의무자 할 때 낸다. 그게 작년 시험의 답이에요. 그게 답이니까. 한번 봐주죠. 자, 21번을 발표합니다. 21번을 발표해 두시고 법인 아닌 사단이 뭐 할 때 등기 일정할 경우 등기소에 제공할 정보에 관한 설명으로 뭐 한 것은 틀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기도 이제 뭐예요? 자, 시험 문제 답으로 볼 게 딱 두 가지입니다. 모일 때 2번하고 뭐예요? 2번하고 그다음에 그 정각이 5번 있죠? 그 두 가지만 답으로 잘 봅니다. 그 2번은 뭐라 나왔어요? 사원청의 계류서 동그라미. 이 사원청의 계류서가 누가 내는 거랬어 이거? 의무자가 내는 거지. 뭐가 아니라니까 이거. 권리자가 내는 거 아니다. 이렇게 봐두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2번 정관 그 밖에 규약 있죠? 그거 없으면 안 된다. 그럼 틀려. 반드시 꼭 뭐는 내야 돼요? 정관과 규약은 뭐예요? 반드시 낸다. 그거 잊지 말자. 둘 중에 항상 하나가 답이에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니까. 뭐라 나온다고? 정관 규약 안 내도 된다 그러면 틀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사원청의 계류서를 뭐예요? 권리자가 낸다 그러면 틀리니까. 꼭 둘 중에 하나 답으로 보자. 자,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그 다음에 공동신청과 단독신청 있죠? 자, 그래서 어디, 여러분. 자, 요약집 몇 페이지에? 26페이지 뭐예요? 신청이 나오죠? 공동신청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공동신청, 단독신청 중에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보자. 그 시험 문제, 자, 시험 문제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뭐 하는 걸 이거 공통으로 하는 걸 원칙으로 하랬죠? 우리가 뭐예요? 공동신청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게 되면 항상 누가 있어요? 등기 의무자하고 누가 하는 거 이거? 등기 권리자가 뭐예요? 등기 의무자하고 등기 권리자가 뭐예요? 공동으로 신청한다. 이제 그런 얘기. 의무자 권리자 한다는 거죠. 그 의무자 권리자 나왔을 때 우리가 자, 작년 시험에 등기 권리자가 나와서 올해는 뭐예요? 의무자가 나와야 되는데 자, 작년에 시험 문제 권리자가 나왔던 걸 보자. 그러면 자, 어디 등기부상에 뭐예요? 소유권자가 갑이고 1번에서 갑이고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예요? 을구에 뭐예요? 저당권을 설정했다. 1번에서 저당권이나 근저당을 설정한다. 그러면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병한테 뭐예요? 소유권을 뭐 한다는 게 이거? 넘긴다. 이제 그리고 보자죠. 그럼 이럴 경우에 자, 이 병이 저당권을 만약에 안고 사면 그만큼 갑한테 뭐예요? 부동산 가격을 덜 준 거겠죠? 그럼 내가 안고 샀으면 나중에 뭐예요? 언젠가 이 병이 돈이 생기면 이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해서 돈을 갚겠죠? 그랬을 때 그때 병이 돈을 갚으면 이 저당권 말소된 게 할 때 이 을이라고 하는 저당권자, 항상 을이라는 저당권자는 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이 의무자 되는 것이고 무슨 된 게 하는 거니까? 말소된 게 하는 거니까. 그럼 자, 현재 소유권자 얘가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권리자 된다. 그죠? 근데 병이 돈을 갑한테 다 주고 사죠? 병을 돈을 다 주고 사면 누가 갚아야 돼, 이거? 갑이 갚아야 된다, 갑이. 그죠? 갑이 갚아야 되죠? 그랬을 때, 자, 이 사람은 우리가 뭐예요? 저당권 설정자, 전 소유자. 이 설정자가 권리자 된다. 그러면, 자, 시험 문제 누가 갚았다는 건 시험 문제 안 나오고, 뭐라 나오면, 피담보 채권의 소멸. 피담보 채권, 돈 뭐예요? 돈 갚고, 저당권 말소할 때는 뭐예요? 누가, 이 당연히 뭐예요? 의무자, 이 저당권자 의무자하고, 권리자, 전 소유자라든가, 현 소유권자가 다 권리자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말소하거나, 이렇게 두 사람이 공동으로 말소하는 것이지, 작년 시험 문제 답은 누가하고 이거. 갑하고 병하고 공동으로 한다. 말도 안 돼, 이거. 말도 안 되지, 그거. 자, 그래서 갑하고 병이 공동으로 말소하는 게 아니라, 누가하고 을하고 갑이 아니면 뭐예요? 을하고 병이. 그죠? 그래서 을을 의무자로 하고, 저당권자가 의무자고, 현 소유권자하고 뭐예요? 전 소유자가 권리자 돼서, 또는 뭐예요? 권리자가 돼서 공동 말소다 보자. 자, 그러면, 요건 작년에 나왔으니까, 올해 만약에 이제 나온다면, 자, 이게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뭐예요? 갑이 이제, 자, 소유권자로 보존이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어디에? 을구의 1번에서,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다. 근데 이제 소유권이 넘어간 게 아니라 뭐가 넘어갔어요? 저당권이 넘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1-1번, 1번 저당권에 뭐예요? 이전 등기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자, 이렇게 이렇게 이전돼 있을 때, 자, 이 채무변제에 의한 저당권 말소등기 할 때, 누가 의무자냐 하게 되면 뭐예요? 이 병이 의무자가 되고, 주등기를 말소하니까, 잘 보세요. 갑이 뭐예요? 돈을 갚고 이 집 팔라고 하는데 저당권이 있으면 안 되니까. 자, 그 저당권을 말소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이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이어받았죠? 그러니까 얘한테 돈 갚은 거 맞아요. 갑이 누구한테 돈 갚는다고? 병한테 돈을 갚아요. 돈을 갚고 뭐 이 부기등기를 말소시키면 주등기가 살아나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절차상 뭘 말소하라는 게니까. 이 주등기를 말소해버리면 주등기가 말소되면 주등기가 없어졌는데 부기등기가 있으면 안 되겠죠? 이 등기를 등기관이 뭐하고 이거? 직권 말소하고 의무자를 누구로 하겠다는 게 병에. 그러면 공동으로 말소하니까 의무자는 등기필 정보 내야 되겠죠? 얘 꺼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누구 꺼내라고? 니 꺼내라, 니 거, 병 꺼내라, 병 거. 저당권자의 등기필증을 내는 게 아니라 누구? 저당권 이전 등기, 현재 저당권자의 등기필증을 내서 공동으로 말소한다. 그래서 자, 올해 또 나온다면 의무자 문제가 나올 테니까 의무자 얘기가 나왔을 때는 저당권 말소 등기할 때 양순이 있다면 누가 의무자라고? 양순이 의무자다 이렇게 보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벌상이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얘기입니다. 그래서 1번에서 소유권 무전등기 갑이죠? 갑이다. 자, 그러면 2번 뭐예요? 조카가, 아저씨가 조카한테 네가 시험에 올해 꼭 합격해서 나한테 뭐 빌려주면, 자격증 빌려주면 소유권 이전 뭐예요? 청구권의 무슨 등기를, 자, 일단 가등기를 해주겠다는, 빌려달라는 자격증.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가등기가 되어 있지만, 자, 우리가 아까 그랬어요. 가등기 이후에, 가압류 이후에, 가처분 등기 이후에도 뭐가 된다고? 소유권이, 권리처분이 된다 그랬죠? 그거 기억합니다. 꼭 머릿속에. 뭐 이후에도, 가압류 이후에, 가처분 이후에도, 가등기 이후에도 뭐예요? 등기 가능하다는 게 그래서 3번 가능하다는 점. 그러면 왜 이게 가능하냐면 얘가 꼭 시험에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얘가 떨어지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니까. 등기관이 판단할 때 계속 그 생각하면 안 돼요. 가등기가 되는데 왜 팔지? 왜 팔아요? 얘가 자신 있지. 얘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그건 모른다는 얘기니까. 등기관이 그런 거 심사할 거는 얘는 꼭 붙어, 얘는 꼭 붙어. 말도 안 되지 그거. 마음대로 팔 수 있다는 게 임시적인 등기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에 지금 얘가 시험에 붙어서 이제 본등기 할 때가 문제라. 본등기 할 때 그때 누가 의무자냐? 누가 의무자? 자, 이렇게 본등기 할 때 누가 의무자냐? 그럼 비교를 해보자는 게 뭐하고? 자, 환매등기라고 하는 거 비교해보자. 그 환매등기는 자, 이런 식으로 뭐예요? 갑에, 자, 갑구에 보존등기 갑에서 갑이 뭐예요? 자기 친구한테 뭐 해주고 이전등기 해놓고 나중에 5년 후에 2-1번 무슨 등기를 도로 사겠다. 무슨 특약? 환매 특약 등기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집값이 오르니까 을이 뭐예요? 팔아버렸어요. 자, 이렇게 병한테. 무슨 이유로 샀는지 병은 모르겠어요. 샀어. 자, 그러면 물론 기간이 지나가면 얘가 소유권 취득하죠. 환매 기간 지나서 환매 등기 안 해가면. 자, 그러면 이럴 때,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지금 갑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을 행사해서 자기 앞으로 뭐 해오는 거예요, 지금? 이전 등기 해오죠? 누가 앞으로 원인을 환매를 해서 누가 앞으로? 가 앞으로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 얘가 시험에 합격해서 본등기, 이렇게 본등기 할 때, 이때 의무자는 아저씨예요. 왜? 가등기는 대항력 자체가 없어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자, 나중에 나한테 뭐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해달라. 내가 시험에 붙으면. 그런 유혹할 수 있는 권리 있죠? 이 권리를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이 을이라는 사람이 주장을 못해요. 왜? 가등기는 뭐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항상 계약 맺은 아저씨한테만 본등기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자, 이 환매 등기라는 것은 대항력 때문에 하는 거니까. 도로 뭐예요? 도로 팔아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이렇게 뭐예요?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뭐 할 수 있으니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얘가 의무자다, 얘가 의무자. 자, 근데 절대 이 가등기는 뭐가 없으니까? 대항력이 없으니까 누가 의무자라고? 갑이 의무자지 누가 의무자가 아니라는 얘기죠. 병이 의무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본등기 하면 순위가 밀리니까 양립이 안 되죠. 자, 소유권끼리 양립이 안 되죠? 등기관이 뭐 한다는 게 이거. 직권말소한다. 그래서 외우자는 게 뭐라고? 가등기한 뭐 할 때는 본등기 할 때는 의무자가 누구냐 하면 의무자가 누구라고? 아저씨 가등기 시 의무자가 뭐 할 때도 의무자라고? 본등기 할 때도 의무자다. 이렇게 꼭 기억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 꼭 암기합니다. 저 올해 중요하니까.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시간이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 단독 신청.